2020년 졸업 논문 발표를 맡게 된 화학과 조용인입니다. 저는 모듈 방법에 의한 지르코늄 기반 마프의 합성 및 생체 모방 촉매로스의 응용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마프란 메탈 올게닉 프레임워크의 약자로 금속과 유기리간드 사이의 베이 결합을 통해 형성된 결정성의 다공성 베이 화합물입니다. 기본적으로 마프는 서로 다른 기공의 크기와 높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기체의 저장 및 분리가 가능하고 이를 응용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프는 금속과 유기리간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우리는 원하는 크기, 성질의 기체 분자를 마프를 통해 저장 및 분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생물학적 공정, 화학 센서 촉매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촉매로스의 응용력을 확인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속염과 유기 리간드를 합성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금속염과 유기다리 리간드를 용매에 녹인 후 열을 가하여 반응시키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마프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원팟으로 간단하게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성 방법은 간편하지만 형성되는 클러스터의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개별적인 클러스터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타개하고자 모듈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듈 방법이란 금속염과 유기리간드를 동시에 반응시키는 것이 아닌, 먼저 원하는 구조의 금속 클러스터를 형성한 후 유기리간드와 반응시켜 마프를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의 방식보다 구조를 예측하는 데 있어 더욱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실험에서 촉매로스의 응용력을 확인하기 위해 양 고추냉이에서 생성되는 헐스레디쉬 퍼옥시데이스의 생체 촉매를 모방하고자 합니다. 이는 과산화수소를 환원시키는 생체 촉매로 생화학 응용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일 단백질을 갖는 금속 효소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유형은 HRPC1 유형이며, 이는 과산화수소에 의한 다양한 유기기질 산화를 촉진합니다. HRPC1의 3차원 구조는 작은 베타시트를 갖는 알파 나선형의 접힌 구조를 나타냅니다. HRPC1은 소수성 주머니가 있는 두 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됩니다. 소수성 주머니 내에는 효소의 산화 활성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햄 그룹이 존재합니다. HRP의 발색 기질로는 벤지딘이 있는데, 이는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유사체의 조성물 염료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TMB 기질을 사용하여 발색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HRP와 동일한 효소 반응을 나타내는 마프를 합성하는 것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금속염으로 지르코늄을 이용합니다. 지르코늄 기반의 마프는 안정적인 구조 형성을 통해 많은 마프 합성 실험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지르코늄 이합체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산으로는 프로피온산을 사용합니다. 이는 기존의 이합체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초산과 포름산에 비해 사슬의 길이가 길어 용해도가 증가하고 반응 시간이 짧아질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모듈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구조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더욱 정확한 구조의 클러스터 합성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지르코늄 다이머 클러스터를 합성하기 위해 지르코늄 클로라이드 옥타하이드레이트와 증류수를 투넥 라운드 버튼 플라스크에 넣고 완전히 녹인 후 프로피온산을 서서히 첨가하여 오일베스에서 오일의 온도는 160에서 180 사이로 맞춰 하루 동안 환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반응이 끝나면 흰색 고체 생성물의 석출을 확인하고 감압 여과기를 통해서 핵센으로 반복해서 와싱한 후 진공 건조를 통해 남은 용매를 증발시켜 생성물을 수득하였습니다. 이후 금속 클러스터와 유기리간드인 테레프탈산을 이용한 마프를 합수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반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르코늄 다이머의 경우 0.0mm몰을 기준으로 테레프탈산의 비율을 0.1, 0.2mm몰로 설정하여 용매로는 DMF, H2O를 사용하고 각각 85도와 120도의 오븐에서 하루 동안 반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표와 같은 조건들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고,
각 반응 중 A-2, A-3에서만 겔 형태의 생성물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성물이 형성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르코늄 다이머 0.01mm몰과 테레프탈산 0.1, 0.2mm몰을 DMF 용매 8ml에 각각 85도, 120도에서 반응시킨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DMF, 증류수, 아세톤으로 각각 3회씩 워싱을 진행하고 진공 건조를 통해 고체화시켰습니다. 고체화를 통해 하얀색 고체 형태의 마프를 얻었으며 이렇게 얻은 생성물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컨디션 1, 컨디션 2, 컨디션 3, 컨디션 4로 명명하고 성질을 분석하기 위해 HNMR, PXRD, FTIR, TGA를 통해 기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지르코늄 다이머가 제대로 합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HNMR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레퍼런스로는 프로피온산을 사용하였고 금속 클러스터와 프로피온산 모두 용매로 D2O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시료 모두 다음과 같이 동일한 위치에서 피크가 발생하였고 각 피크의 적분값은 B 부분의 CH3와 A 부분의 CH2의 적분비 3대2로 프로피온산의 비율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NMR 그래프 중 지르코늄 다이머의 A 위치에서 넓은 피크가 나타난 이유는 환경에 따라 피크의 차이가 조금씩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합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의 프로피오네이트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4.5에서 5.0 ppm 부근에 강한 피크가 발견된 것은 D2O의 용매 속 일부 H2O가 피크를 나타낸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마프 또한 합성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HNMR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용매로는 모두 DMSO 0.5ml를 넣어주었고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 DCL을 20마이크로리터 추가로 넣어주었습니다. 네 가지 조건에서 합성된 마프들과 테레프탈산 모두 8ppm 부근에서 테레프탈산의 벤젠고리에 해당하는 수소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0에서 5.5 ppm 부근에서는 매우 넓은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흡수성이 강한 DMS 용매에 물이 포함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DMSO H2O 피크는 3.3 ppm인데 비해 5.0에서 5.5 ppm 부근에 나타난 이유는 추가로 넣어준 산인 DCL의 영향으로 H2O의 피크가 이동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7.95 ppm 부근의 싱글렛 피크와 2.90 ppm, 2.70 ppm에서 두 개의 싱글렛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DMF의 피크를 나타냅니다. 합성 시 용매로 DMF를 사용하였고 워싱을 진행하는 중 일부의 DMF가 마프의 포어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1.3 ppm과 0.8 ppm 부근의 싱글렛 피크의 경우에는 헥세인을 나타내는 피크이며 이는 지르코늄 다이머 이합체의 반응 마무리 단계에서 워싱에 사용한 헥센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합성된 결정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PXRD를 이용하여 4가지 조건에서의 생성물을 분석하였습니다. 실험은 2도에서 40도까지의 스케일에서 진행하였고 일반적인 지르코늄 이합체의 경우 7.5도 부근에서 큰 더블렛 피크가 보이고 10도 부근에서 약한 피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조건에서 생성된 결정들과 지르코늄 이합체 모두 7.5 부근에서 완만한 피크를 보이고 피크들의 위치가 일치합니다. 기존에 잘 알려진 지르코늄 기반의 마프, 유아요66과 비교하였을 때 7.5도 부근에서 큰 피크가 나타나는 것은 유사하지만 8.5도 부근의 피크는 합성된 피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른 성질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테레프탈산과 지르코늄 이합체가 결합하여 마프가 합성되었다면 FTIR을 통해서 마프의 결합으로 인해 탈양성자화된 테레프탈레이트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테레프탈산에서는 카르복실산의 피크가 테레프탈레이트에서는 카르복실레이트의 피크가 관찰될 것입니다. 측정된 IR 그래프를 보면 카르복실레이트의 피크와 카르복실산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레프탈산의 피크에서는 벤젠에 붙어있는 카르복실산에 의해 1688.73에서 산소 탄소 이중결합에 의한 피크가 관찰되었고 1280 부근에서는
산소, 탄소, 단일 결합의 스트레칭 피크가 940 부근에서는 OH에 의한 피크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3000의 위치에서는 카르복실산의 수소 결합에 의해 넓은 피크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마프 합성과 함께 카르복실산의 수소가 떨어지면서 1650, 1400 부근에서 카르복실레이트에 의한 피크가 관찰되었고 수소 원자의 이탈로 3000 부근에서의 수소 결합에 의한 와이드한 피크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TGA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TGA에 의한 그래프는 4가지 조건에서 모두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나타났고 먼저 포어스의 용매가 증발되고 다음으로 마프를 구성하는 유기리간드가 분해되어 산화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TGA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남은 물질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물질의 지르코늄 다이옥사이드의 PXRD 패턴을 비교한 결과 30도 부근에서 큰 피크와 50도, 58도 부근에서 작은 피크가 발생하는 것이 동일하게 형성되어 지르코늄 다이옥사이드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성된 마프의 기본 분석을 마치고 다음으로 마프의 촉매로스의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TMB의 산화에 따른 색변화를 UV 비지블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마프의 H2O2 함량을 0ml, 20ml, 60ml, 100ml, 140ml로 설정하고 각각 0분, 10분, 30분 후에 색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4가지 조건 모두 동일한 경향의 색변화를 보였고 그중 컨디션 1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동일 함량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했을 때 H2O2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색이 더 진해지며 높은 흑광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의 색변화는 무색에서 점점 초록색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일 시간에서 함량에 따른 변화를 관찰한 그래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더 진해지며 높은 흑광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무색에서 초록색으로 색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색변화를 일으키는 TMB의 산화반응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프의 촉매작용으로 인해 과산화수소가 H2O로 환원되고 이때의 환원력으로 TMB의 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파란색을 띠는 중간체가 형성되고 H2O2 혹은 산에 의해 한 번 더 산화 과정을 거치며 노란색을 띠는 억스TMB가 형성됩니다. 산화 속도는 실연의 TMB 분자 사이 차이가 존재하기에 중간체와 반응 완결 생성물이 함께 존재해 초록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따른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마프의 촉매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30분까지를 실험 구간으로 설정하여 완전한 반응 완결을 보지 못하였지만 만약 더 긴 시간 동안 반응을 보냈다면 초록색이 아닌 노란색의 색을 띨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실험을 통해 HRP의 촉매 성질을 모방한 마프를 합성하여 촉매와 활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합성법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모듈 방법을 통해 지르코늄 이합체와 테레프탈산의 합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생성물은 젤 형태의 생성물로 고체화를 통해 결정성의 마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성된 마프를 FTIR, HNMR, TGA, PXRD 분석을 통해 기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 분석이 완료된 마프는 HRP 생체 촉매와 동일한 촉매 반응이 일어난지에 대한 여부를 색 변화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는 UV 비지블을 통해 수치화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졸업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